적분이라는 건 얘들아, 이건 누적한다 할 때 누적의 적이거든? 그러니까 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은 원래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는 부정적분, 오늘 배우는 부정적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정적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수학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은 사실 이렇게 같은 맥락의 개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것 따로 어떤 수학자가 발견했고, 이것 따로 수학자가 따로 발견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을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사실은 뭐냐면 함수에 대한 원래 원시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정리를 합니다. 미분의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이야, 역연산.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미분을 반대로 돌려주는, 미분한 결과를 보고 미분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구해보는 거, 부정적분을 해볼 거고요. 정적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넓이 구하기. 그래서 둘이 조금 맥락이 달라. 완전히 같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을 배우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넓이는 뭘 구할 수 있었냐면 1차 함수?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2부터 예를 들면 5까지 여기 넓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사다리꼴 넓이로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어떤 넓이를 구할 거냐면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드는 이 면적을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정적분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넓이들을 구한다. 그래서 정적분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긴 할 건데, 정말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정적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땅 같은 거 있잖아.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죠. 농작물 같은 것들. 땅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너희 초등학교 때 비슷한 거 풀었는데, 얘네들을 큰 사각형으로 묶은 다음에 이 안에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 이 안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각형 있잖아. 이 넓이들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의 모양의 근사값을 찾을 수 있겠죠. 오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좀 비슷하게 찾을 수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좀 땅이랑 비슷한 넓이가 나오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걸 더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더 잘게. 이게 극한이 되는 거는 극한값, 리미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땅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지. 맞아? 이거를 그 시절에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엄청난 발견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걸 더 작게 잘게 쪼개는 거,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를 토대로 이 넓이, 곡선의 넓이를 구해보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거 아마 통계 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빨간 색깔 막대 넓이를 구하면 얘들아 좀 비슷하게 근사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근사값으로? 그치? 근데 얘를 더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이 얇기 있죠? 이거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 그럼 정말 촘촘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맞아? 그 개념이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 교육과정에는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이 미적분 과목 있잖아. 미적분이 원래 수투였어. 그리고 대수가 수원이거든. 그리고 미적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미적분 2예요. 근데 옛날 교육과정에는 너희 윗학년 말고 그 윗학년, 그러니까 나 때, 그 전 때는 이 수투에서 정적분에 대한 심화를 같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너희 윗학년 선배들이 너무 어려워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 때 애들이 너무 어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내 아래 그 교육과정에는 이 심화 과정이 빠져요. 빠지고 이게 일로 넘어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내가 막 넓이 막 쪼개고 있잖아. 그 개념이 수투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미적분에 안 나와. 원엔 안 나와. 방금 했던 그 막대로 막 이해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요. 미적분 2로 들어가게 돼요. 막대 이야기는 그래서 지워도 돼. 사실 머릿속에서. 일단 안 나와.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배울 필요 없다는 느낌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분은 뭔가 쌓는 거구나.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 넓이 구하기? 얘는 그냥 미분의 역영사 딱 이 정도만. 완전 쉽게 가도 돼. 미적분 1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요. 어떤 대문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미분했더니 스몰 fx 함수가 된 거야. 그때 이 대문자 fx 있죠. 이 친구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걸 미분했을 때 미분하기 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미분하기 전의 함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미분하는 걸 했다면 이제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를 또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인테그럴이라는 기호예요. 인테그럴 기호는 바로 이렇게 꼬부랑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인테그럴의 기호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를 약간 이렇게 피치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테그럴이라고 읽고요. 이게 인티그럴. 많이 바뀌었어. 예전에 엄마들 세대에 영어 발음 알아 너희? 왓을 왓이라고 하셨었잖아. 알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왓이라고 하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언어의 영향을 받은 거, 일본학을 받은 거야. 일본에서 받은 거.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H를 무구무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것도 나 때는 모든 선생님들 인테그랄이라고 발음을 했어.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했는데 너희 때 이제 가르칠 때는 이 발음을 인티그럴로 가르치라고 하거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인티그럴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인티그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내가 가끔 중간에 인테그랄이라고 해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x 하고 뒤에 dx를 붙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fx의 그냥 읽으면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에요. fx의 부정적분을 기호로 표현해보세요 하면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 하나하나 문자의 의미는 아래 빈칸에서 다시 할 거고, 자 그럼 여기 예제 한번 볼게요. 뭐든지 수학은 그치 예시를 잘 봐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 E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일단 기호로 먼저 표현을 해보세요. 인티그랄 EX DX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볼 건데 얘들아, EX가 미분된 수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미분되기 전에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미분되기 전에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우리 미분이라는 거는 지수를 하나 앞으로 내리고 지수 하나를 낮추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얘가 위에 올라갔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근데 x제곱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1도 그치? 얘도 미분을 하면 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치? 또 얘도 미분하면 얘 될 수 있지? 그럼 미분해서 2x가 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있어. 그쵸? 특정할 수 없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인 거야. 부정적분. 정할 수가 없는. 우리 투부정사가 그 부정이 정할 수 없다잖아요. 투 뒤에 맞지? 투 뒤에 이렇게 동사 왔을 때 투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 형사인가? 형사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부정사잖아요. 부정사. 부정 정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야. 적분한 결과를 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상수 때문에.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는 그 성질 때문에 얘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볼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래 정리할 건데요. 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c는 적분 상수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래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너희한테 fx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인티그럴 fx dx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먼저 적고 그 뒤에 반드시 c를 붙여주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때 c를 우리는 적분 상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 이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 나오는 x들 있죠? dx, 사실 이쪽 뒤를 봐야 돼. dx 뒤에는 이 x 있죠? 얘를 적분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변수. 적분 변수. 이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뒤에 내가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적분 변수죠. 적분 문자지, 그치? 얘에 대해서 적분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t 입장에서 이 x는 상수예요. 우리 내림차순 정리할 때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하면 y나 z는 그냥 상수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적분 변수면 얘는 상수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는 적분될까? 한번 생각해봐, 너희. 얘 이제 상수야. 어떻게 적분돼야 될까? 이게 미분된 결과거든? 그럼 미분되기 전, t에 대해 미분하기 전의 모양을 정리해. 2x? t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얘 미분해봐. t에 대해서 미분해봐. 사라지고 2x 되죠? 그치? 그렇게. t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됐죠? 네? 여기 C 붙여야 돼. 그죠. c를 붙여줘죠. 오, 훌륭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fx 미분이 된 친구죠. 미분이 된 친구야. 얘는 미분되기 전이고 미분된 후, 미분되기 전, 미분된 후, 미분되기 전이거든. 그럼 미분되기 전의 친구를 적분할 거잖아, 우리가. 그치? 얘는 적분을 당하는 친구죠. 우리 뭔가 당한다. 단어 혹시 너희 기억나? 알아? 예를 들면은 범죄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 취조를 당하는 사람 이름 뭐지? 피고인 들어본 적 있어? 피고인? 피가 당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이 fx 미분된 후의 친구, 즉 적분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적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우리 이렇게 적을까? 이름 피적분함수 이렇게 읽어요. 피적분함수.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나오면 그 말이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분 당할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분이 된 함수, 적분 당할 함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부정적분 방금 했지 이거 fx 플러스 c 이걸 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fx를 부정적분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할게요. 적분한다. 그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미분한다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아래에다가 적어주면 돼. 우리 fx를 미분한다는 뜻 뭐였게? 미분한다. 미분에서 배웠죠. 미분한다의 뜻. 얘는 부정적분을 구한다가 적분한다의 뜻이야. 미분한다의 뜻은 뭐였어? 미분계수. 비슷해요. 딱 세 글자였어. 세 글자. 우와! 그렇지. 맞아. 그래서 미분계수 구한다도 맞고, 당연히. 얘, 도함수 구하는 과정. 도함수 구한다. 그게 바로 미분한다랑 동의어라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분해라, 도함수 구해라. 적분해라, 부정적분, 구해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아래 예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부정적분 해보자. 적분 해볼게요. 3x제곱을 한번 부정적분 해봅시다. 쉽지? 이거는 쉽죠? 어떻게 하면 돼? x의 세제곱 5는 상수는 그냥 5x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x 세제곱은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굴려줘야 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미분은 차수가 낮춰지지, 적분은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x의 4제곱이었던 거야 원래. 근데 이 앞에 개수가 뭐가 있어야 다시 미분했을 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내려가나 미분한다 생각해봐. 미분한다면 얘가 4가 내려가고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근데 결과는 지금 4가 없잖아요. 여기 4분의 1이 왔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야. 일단 냅다 올려주고 이렇게 역수를 아래 내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10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단 차수 하나 올려. 적분이니까 하나 올려. 그리고 그것에 역수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플러스 C 다 해주셔야 돼요. CC 다 해주셔야 됩니다. CC 이걸 해주셔야 돼요. CC 됐죠?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얘는 적분한 거야. 먼저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한 거거든. 그럼 얘들아, 적분이라는 건 미분 전의 함수잖아. 그걸 다시 미분했어. 그럼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적분했다 키웠다가 다시 줄였잖아. 그럼 다시 fx가 되는 거죠. 근데
적분하고 미분했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미분상수가 적분상수가 남아있을까 없을까? 이제 없어지겠지, 그치?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가 생겼다가 다시 마지막에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땐 적분상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fx가 그냥 그대로 나온 느낌? 적분하고 미분하면? 근데 외울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 뭘 먼저 하냐면 미분을 먼저 해요. 미분을 먼저 하고, 여기 미분이죠?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합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 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얘로 돌아오는데 그땐 적분상수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적분상수가 이때는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하냐 적분을 먼저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두 가지 예시. 두 번째 예시. 적분하고 마지막에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적분상수가 없겠죠. 근데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마지막이 적분이야. 마지막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이때 적분상수 C가 이때는 생기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일단 개념 이렇게 쭉 이은 김에 탄력 받은 김에 쭉 이어서 하고요. 마지막에 문제를 갈게요. 뒤로 쭉 넘어가서 두 번째 개념 부정적분법. 이제 적분법이야. 우리 수학자들이 미분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외우게 하기 민망하니까 마치 방법인 것 마냥 미분법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이게 적분법이야. 적분하는 방법, 적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마이너스 2제곱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지? 2분의 1제곱 이거 안 돼. 못 써. 적분법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적분법은 미적분 2에서 배워. 그러니까 사인을 적분하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2분의 1제곱을 적분하고 이거는 언제 한다고? 미적분 2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수에 대한 것만 배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는 방법. 일단은 x에 n 플러스 1 아까랑 똑같아. 사실 아까 다 했어. 한 다음 이 친구를 역수로 내려주신 다음 플러스 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보면 x의 11제곱을 해준 다음에 앞에 역수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c 해주고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부정적분이 되게 라이트하고 쉬워. 여기 볼게요. 우리 미분 기억나지? 미분도 앞에 상수 있으면 앞에 빼고 미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미분도 역시 미분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야. 똑같아. 인티그럴 할 때 상수는 앞에 빼주시면 돼요. 상수 앞에 빼주시고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럴도 마치 분배 법칙처럼 안에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인티그럴 fx dx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인티그럴 gx d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시 3개 가져갔죠? 한번 해보자. 자, 2x 적분하면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뒤에는 7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 되겠죠? 두 번째 친구 조금 심화됐습니다. 2분의 3 x제곱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5 x세제곱 플러스 6분의 7 x의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분되겠죠. 아까 내가 예시 가져왔던 거지. t에 대해서 적분하래. 조심해야 돼. x에 대한 적분이 아니에요. t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럼 얘는 2xt 플러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아우 재밌다. 네, 쉽죠. 이게 다예요. 오늘 개념 괜찮죠? 근데 문제가 많아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부정적분 맨 처음 거부터 봅시다. 부정적분. 1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1번에 2번 여러분 잠시 보면요. 이게 적분된 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미분하시면, 얘를 다시 미분하면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야. 이 관계 이해돼? 얘 엄마 함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원시 함수, 원래 함수인 거야. 얘가 미분된 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되기 전의 모양이 얘였다는 거거든. 적분이라는 게 그 개념이잖아.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 그게 얘다라고 식을 세우면 fx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엄마 함수, 얘가 자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도 사실은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거니까 적분이 먼저인지 적분이 후인지 미분이 후인지 이걸로 판단하면 되지. 2번 문제는. 그치? 3번은 방향만 좀 같이 잡아볼게요. 끝까지 해봐도 좋고. 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3이 나왔대. 그러면 fx, gx 미분하기 전에 얘를 부정적분 해주면 3x, c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는 다시 부정적분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적분 상수를 1, 2로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다 c로 두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f0과 g0의 함수값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c2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C1, C2를 찾은 다음에 C1, C2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표현만 해주시면 fx랑 gx가 각각 구해질 겁니다. 넘어가서 19강에 있는 1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유리함수를 부정적분하는 방법 배우지 않았어요. 1번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분수함수를 적분하는 건 안 배웠어. 그럼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때 분명히 그렇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 빼주고 얘 h 마이너스 아마 뿔 돼가지고 2h 되잖아. 근데 얘가 도함수로 표현이 되려면 선생님이 내가 스킬로 알려줬었어. 여기랑 똑같아야 된다 그랬었어. 기억나? 그럼 여기를 2h로 맞춰주는 거야. 이 구조를 판단했잖아. 여기 2h를 맞춰주고 내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앞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바꾸시면 얘는 F'2가 되는 겁니다. 즉, 이 F'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려면 너희는 진짜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돼. 2 플러스 H 마이너스 FH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를 내 마음대로 더해줬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이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끼리 계산해서 F' 2 여기다 2 해야 돼요. 2를 뺄게요. 2
빼서 이거 F'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F'이죠, 얘도. 그죠? 마이너스 F'가 되지. 해주고, 마이너스 F'. 얘는 F'. 해주고, 또,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얘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를 묶어주잖아.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줄 거야. E 마이너스 H. 혹시 이제 이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 마이너스를 묶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되지. 이 상태지. 그치? 근데 이 빼줬을 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필요하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안에 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 얘가 F'2가 되는 거예요. F'2, F'2.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이 F'2.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면 매번 하시면 되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돼요. 이 F'E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게 뭐야? 얘가 미분된 후거든? 그치? 미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얘가 엄마 함수인 거야. 그럼 이 전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그냥 튀어나오겠죠. 그치? 그냥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얘가. 얘를 미분하면, 적분했다 미분했으니까 다시 얘가 되지. 그렇잖아, 그치? 적분한 친구를 다시 미분했잖아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곱셈 공식 쓰면 이거지? 그치? 그래서 예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는 극대극소와 적분과의 콜라보. 기억나지? fx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x에서 극대극소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치? 그래서 극대극소 갖는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야. 그러면 fx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거기서 극대극소가 되겠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fx는 3차 함수겠구나. 그리고 극대랑 극소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같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극대값이 9래. F-3이 9구나.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9번이 어렵습니다. 9번 별표할게요. 9번이 푸는 법이 좀 정해져 있어서. 네. 사실상 9번 하려고 왔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꼴 나오시면 반드시 F0의 값을 무조건 구하세요. 이거는 묻고 따지지 않고야. 보통 얘가 좀 힌트를 줍니다. 이거. 여기가 만약에 1이면 F1의 값을 미리 구하세요. 얘가 F'2의 값이 나와 있으면 F2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F0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개념을 쓸 건데, 도함수 h가 0으로 갈 때 h 이 꼴을 만들 거야. 큰 그림 그렸죠? 한번 해볼게요. F0 다 대입하면 F0 플러스 0은 F0 플러스 F0 000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치. 어차피 여기 다 지워지고 얘 이항해주면 F0은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플러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찾고 여기에다가 y 자리에 다 h를 넣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볼 거야. 그치? 그러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일단 얘를 만들어요. x 플러스 h 마이너스 h 이게 f 이거 아까 전에 x 그 이게 f 프라임이죠. 이 도함수를 쓸 거야. 도함수. 근데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저 네모 대신에 이제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좀 길어지겠지? fx 플러스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x h 이렇게 되겠죠? 그지? 지워지는 친구가 있죠. 지워지는 친구 fx 이게 사라집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찢을 거야. 요렇게 얘는 같이 요렇게 얘네들을 한 번에 묶을 거야. 리미트 0으로 갈 때 fh-2 h 플러스 hh 약분되니까 h 입장에서 x는 상수죠. 그냥 x죠.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여기 넣지. 탁탁탁 x. 근데 방금 위에서 우리 하나 구했어. f0이 2라고. 그럼 2 대신에 f0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이 친구가. f 프라임 0 되는 거 보이지? 에이, 이거 했었잖아. f 프라임 a는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h로 표현하면 a 플러스 h 이게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다 했잖아요. 여기 사실은 마이너스 0이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지. h0, h0, h0 그럼 얘는 f 프라임 0인 거지. 그치? 이 모양은 바꾸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래? 1이래. 자, 끝과 끝만 봅니다. 도함수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구나. 그치? 세 번째. 적분해야겠죠? f 프라임 x 적분하면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방금 우리 f0은 저 함수 갖고 했잖아. 이거 그랬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고 f2를 여러분들이 마저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고 혼자 풀면 어려웠을 것 같아.